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성윤입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 오늘 설명회는 올해부터 이제 약대 편입이 들어오죠. 작년까지만 해도 피트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으로 약대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피트 시험이 없고, 지금 12월 달부터 편입이 이제 의대편과 같이 약대 편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히 할까 해서 설명회를 또 만들어 봤고요. 또 우리가 늘 하던 그 의대 편입 설명회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최성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김영편입학원하고 한빛변리사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생물 과목이고요. 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박사과정에 있다가 박사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여기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연구하고 막판에 팀장도 좀 하다가 2006년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UAE에서 만든 저 서울 메디컬 스쿨에서 강의를 쭉 했었고, 그 뒤에 릴비스라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교육 기업으로는 좀 약간 큰 학원이에요. 자, 그쪽에 있다가 프라임 MD, 지금 메가 공무원, 지금 메가에서 운영하는 이 김영 편입학원까지 강의를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 편입학원 온 지는 약 한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올해 이제 합격한 분들, 저한테 합격증 보내준 분들 거 한번 쭉 실어봤는데, 여러분들 보고 힘 좀 받으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은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쓰진 않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연히 이제 학교를 좀 좋은 데로 가고자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제 가진 전공을 바꾸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워낙 다양한 학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전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보고 많이 상담을 해보면 그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합격의 영광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어떤 전공으로 가고 싶은지, 예를 들면 나는 의대, 수의대, 치대까지 다 섭렵해서 지원하려는 건지, 난 의대나 또는 약대나 또는 한의대나 딱 하나만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잘 정하셔야 되고, 또 학교들도 워낙 전형이 다양하고 또 뽑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학교들을 잘 모아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역량을 이제 파악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를 졸업했다든지 또 무슨 전공을 했다든지 또 내 학점이라든지 영어 성적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입니다. 우리 편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학점, 스펙 중요하죠. 물론 영어는 좀 중요한 팩터긴 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생물시험과 화학시험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의학대 쪽에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히 생물만 보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학까지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생물만 쭉 공부하셔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어느 학교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은 이 정도 역량이니 여기에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골라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전략을 이제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학습 역량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어느 단계부터 들어갈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커리큘럼이 기초과정이 있어요. 기초과정은 이미 1월달, 2월달에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3월달부터 진행되는 것이 통합과정이라는 과정으로 이론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좀 모자란다 하면은 인강이나 이런 걸로 기초 강의를 듣고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내가 여러 번 내가 시험을 쳤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론은 좀 빨리 돌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성 강의라든지 또는 나 속성 강의는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풀 강의를 다 듣고 시작을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강의를 병행하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편입시험 보는 학교들 쭉 열거를 했는데, 여기 있는 학교들은 생물시험을 보는 학교들을 제가 열거를 해놓은 거고요. 자, 편입시험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지금은 생명과학 쪽에 생명과학 또 생명공학 이쪽의 학과를 뽑는 게 있고요. 또 환경이라고 하는 쪽, 식품이라는 쪽에서 뽑는 것도 있고요. 또 당연히 의대 뽑는 게 있고요. 어쩌면 약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학교 내에서 그 학과들, 여러 학과들이 시험을 이제 쭉 치는데, 그때 시험은 공통적으로 쳐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과목을 시험 치겠다고 하면 어느 학과나 똑같은 시험지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여기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계열의 학과들이 시험을 치는 학교들이 있고, 그 학과들과 함께 의대나 약대나 시험을 친다면 이 학교들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대는 지금 뽑지는 않아서 생명과학과만 있으니까 생이라고 적어놨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 쪽 관련된 학과라든지 또는 의대라든지 식품영양학과, 환경공학과 이런 데도 같이 똑같은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대학들께 쭉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점점 시험을 보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재작년에 단국대 의대, 그러니까 치대가 먼저 들어왔었고, 작년에는 또 단국대가 들어왔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들어오는데, 약대가 아직 들어올 게 다 확정짓지는 않았고,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하고 화학을 중심으로 뽑겠다라고 했고요. 또 서울대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뽑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들도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뽑는 인원들은 늘어나게 되겠죠. 또 의대라든지 치대나 한의대나 이런 데들도 요즘 수능을 보고 간 친구들이 일찍 그만두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좀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입시험이라는 것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 이제 크게 제가 세 단계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 위주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 추론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추론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또는 논술이나 서술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편입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보더라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암기는 어느 시험보다도 더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답을 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NA에는 염기, 그다음 아미노산의 종류, 20종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조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몇몇 개들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런 거 물어보는 시험들은 국내에는 이제 없거든요. 근데 편입 시험은 그걸 물어보니까 암기의 사항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막 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간혹 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외우는 거를 많이 섭렵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그 생물을 보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 임용 시험도 있고요. 이제는 없었지만 피트 시험도 있고, 지금도 미트랑 디트는 시험 치고 있고요. 수능도 있고 임용도 있습니다. 자, 임용은 서술식 시험이 2차에 있으니까 제가 서술로 그냥 뺐습니다. 자, 수능이라든지 미트 이런 시험들은 추론형 시험의 대표적인 시험들이고요. 그다음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 시험이라든지 캠벨 교재를 기본서로 보는데 이거는 암기하라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수준의 얘기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암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재도 캠벨 교재라고 하는 그 생물 기본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대학들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 교재도 다른 심화서들을 참고해가지고 적은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추론의 경우는 수능보다는 당연히 추론이 더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계산은 없고요. 미트나 이런 시험보다는 그 추론의 수준이 좀 낮기는 한데 이 편입시험의 특징이 교수님들이 좀 출제하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트나 피트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기 지문 하나도 안 받고 똑같이 내는 경우들도 있고, 좀 미안하신 분들은 보기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서 출제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트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 편입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따로 추려가지고 지금 강의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요. 단답형도 있지만 서술도 있어요. 근데 그 서술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는 내용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장황하게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듯이 적는 그런 논술 시험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 요거는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면 약대 시험이 올해 처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군을 작년까지 있었던 피트 시험하고 대비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트 시험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이제 편입 시험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약대에서 뽑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대가 있는 학교에서 이미 의대라든지 생명 쪽에서 시험을 치고 있었다면 아마 그 시험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몇몇 대학들은 생명이라든지 뭐 의대도 없어서 시험을 안 치고 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대가 이제 들어온다면 시험을 칠 건데, 그게 피트가 있기 전에 대학 편입 시험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왔습니다. 자, 그래서 편입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다 대학별로 시험을 따로따로 내게 되어 있고요. 각 대학 한 대학당 공통적인 문제를 출제를 한다. 자, 피트는 약협이라는 곳에서 취합을 해가지고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었고, 자, 편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대로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뭐 미트나 피트 시험 같은 경우는 한글화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 편입 시험은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뭐 학교에 따라서 객관식만 내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서술형만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피트라는 시험은 객관식만 25문제를 출제했었고, 자, 편입 시험은 지식형이 다수다. 그래서 다 암기형들이 많은데 간혹 추론형들이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트 시험은 이제 추론형이었죠. 자, 편입 시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엽적인 문항들이 좀 간혹 나와요. 그래서 구석구석 암기를 해놓는 게 사실은 좋아서 회독을 좀 많이 하고 문제 푸는 스킬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암기하는 중심으로 가시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피트 시험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고 대부분 다 데이터 보고 해석하면 답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출제가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그 대학에서 한두 분 정도 시험 보기 직전에 모여가지고 또는 한 분이 짊어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시험 문제들이 아무래도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거의 60% 이상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동물생리학이라는 파트는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이건 의외로 의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동물생리학이 그래도 그나마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식물생태 분류진화라고 하는 파트에서 출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트라는 이런 시험은 지금 비중께서 보다시피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식물생태 분류진화가 어느 정도는 골고루 나눠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피트라는 이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분과별로 3명씩, 분과위원장 1명씩 해서 위원장 1명까지 해서 14명, 13명이 들어가거든요. 13명이 이제 하나의 분과 4명씩 잡아가지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문항이 분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대학별로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의대 중심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뭐 약대가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다 의대 중심으로 제가 적어 놓았다. 자, 그래서 앞에 적어 놓은 애들이 고대, 경희대, 단국대, 중앙대,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중에 이제 하나고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또 2명 뽑았었고요. 경희대는 매년 많이 뽑는 편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숫자가 좀 줄었었고요. 단국대가 새로 들어오면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죠. 작년에 의대가 8명 뽑았고요. 치대도 8명 뽑았습니다. 자, 중앙대는 매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작년 같은 경우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안타까워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안타깝죠. 자, 내년에는 즉 올해는 뭐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출제되는 그 사항들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생물하고 화학을 따로따로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따로따로 적어놓은 것들은 따로따로 시험 치는 학교들입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생물하고 화학을 같이 칩니다. 그래서 30문제를 주는데 생물 15문제, 화학 15문제 같이 칩니다. 그래서 같이 치는 거는 같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단국대 같은 경우는 같이 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의 수준이 높았어요. 미트디트에 나오는 문항들과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도 다 깔아놨는데 생물과 화학 문제가 다 그런 문제들인데 80분 안에 풀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전부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데이터 해석할 시간조차도 줄여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충북대, 대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 다음 원광대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많이 관심 있는 대학이 단연코 여길 겁니다. 대가대하고 이쪽에 원광대죠. 의대는 아무래도 약간 스펙이 좀 필요한 편이긴 한데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대 두 학교는 사실상 시험만 잘 보시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대학교 다 범위는 따로 정하지는 않는데 대가대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자,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많은 인원을 뽑기는 하는데 이 출제를 하는 그 분야가 산암 발생학이라는 분야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서 이건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름 때쯤이면은 이 책을 사셔가지고 공부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자, 고신대, 건양대, 을지대, 인제대. 자, 이 학교들인데 이 중에서 을지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필기 시험은 없고요. 이쪽은 영어 성적, 즉 탭스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탭스 560점 이상 맞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565점, 580점 그 사이 합격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으로 생물 시험을 치는 학교예요. 자, 그리고 건양대 같은 경우는 생물만 보는 학교가 되겠고요. 인제대는 생화학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생화학 공부가 별도로 필요한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 충남대는 제가 수의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수의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한번 화면 캡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커리큘럼 한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 강좌가 크게 보면은 한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이 통합,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통합 강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실전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푸는 과정이 있고요. 또 마지막 파이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강이고요. 현재 기초 이론을 이제 끝냈어요. 기초 이론은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럼 지금 이 통합이론 강의가 기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실강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강에는 통합이론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이론에서 봤던 거를 안다고 가정한 가운데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된 거고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물생리학을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할 시점이고 3, 4월 달에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강으로 오고 싶으시면은 그 앞에 강의를 인강이라든지 학원에 제공하는 그 비디오 강의를 들으시면서 쫓아오셔야 되고요. 자, 올해부터는 제가 별도로 의대 대비 문제풀이 강의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미트히트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론 강의가 6월 달이면은 사실은 끝나게 되고 7, 8월 달에 속성이론이 있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아마 이 강좌를 들으면서 올해 강의를 아마 시험을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도 작년에는 9월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바로 7월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가 7, 8월에 이미 시작이 되고 9월 달에는
식생문진이라는 특강을 합니다. 식물 생태 분류 진화. 그리고 10월 달에 약점 체크,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뽑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보시다시피 좀 땡겨졌어요. 학생들이 많이들 일찍 시작하는 편이고 인강도 다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면은 이건 성균관대 약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오래됐어요. 피트라는 시험으로 옮겨갔었잖아요. 약대에서 뽑는 게. 그 이후에 이제 없었으니까. 근데 다시 아마 시행하게 된다면 이 학교도 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글로만 내지 않고 영어로 냅니다.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세포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는데, 자, 이게 액션 포텐셜이라는 거, 활동전이 앱솔루트 리프렉터리 피리어드라고 해서 절대적 불응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 그래서 액션 포텐셜의 디플레이션 페이스니까 탈분극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논하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건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던 학교들입니다. 제 교재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래서 불응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의 답은 이거죠. 소듐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고요. 자, 불응기는 절대적 불응기하고 상대적 불응기라는 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절대적 불응기는 활동연이가 발생하는 시기 동안에만 있는 거고, 활동연이가 끝나고 나면 상대적 불응기라는 시기가 일어나요. 되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림으로만 그립니다. 원래는 그 채널이라는 것의 불응기라는 거기 때문에 채널의 반응성을 따져줘야 돼요. 그 채널의 반응성이 100% 있다가 제로로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불응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그림을 안 그려주고 항상 이 그림만 그려줍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일치되는 구간은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성을 서서히 회복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을 우리는 상대적 불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이 뒤쪽에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는 묻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이제 설명할 뿐이죠. 자, 이 두 번째 얘기는 진핵생물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 복합체를 만들 때 패키징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물어봤습니다. 뭐 유클레오점이죠. 자, 그때 메이저 프로테인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종류별로 다 알고 있어야 쓰는 겁니다. HEA, HEB, H3, H4. 이때 H2를 적으면 안 되죠. 자, H1은 유클레오점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링커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교재에 다 실려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유클레오점이라는 것과 함께 구조들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유클레오점에 이 H1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가 들어가는 것은 유클레오점과 유클레오점 간에 연결을 하는 그 링커 DNA 부분을 엮어주면서 이 유클레오점들을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특징인 거죠. 이걸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학교도 이제 좀 오래된 이건 문제긴 한데, 덕성여대 약대 문제예요. 자, 이완기 말 최적이 일정 유지될 때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자, 그럼 뭐가 답일까 이렇게 찾아봐야 될 텐데, 자, 이것도 제 교재에 보면 뭐 이런 그래프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좌심실이라고 하는 것의 용적, 그리고 압력을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완기 말이라면 혈액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꽉 찼을 때를 이완기 말 용적이라고 해요. 그럼 이완기 말 용적이 변하지 않으면서, 자, 점선처럼 변한 겁니다. 자, 실선은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완기 말 용적이 변하지 않으면서 일회박 출량이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자, 이것은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되었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심장의 수축력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지질에 대한 문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인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들이 쭉 열거가 됐는데, 자, 보니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게 세 개의 알코올기, 수상기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지방산이 붙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산이 붙는 것이 특징이죠. 전부 다 에스테르그랍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 자, 인질 분자가 만들어질 때 지방산이 만나는 부분은 소수성이죠. 수소성이라고 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소수성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상기 질소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친수성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질 분자의 극성 부위는 물과 접촉을 하고 비극성 부위는 물과 접촉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성 부위는 즉 인상기 부분과 질소 화합물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극성이기 때문에 물과 잘 만날 수가 있고, 비극성 부분은 지방산 부분인데 물과 접촉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착색 기억 가나 다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방산에 콜린이 붙어 있어? 그럼 그 인지질을 세팔린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콜린기가 붙어 있으면 포스파티드 콜린이라고 하고, 그건 레시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재에 이제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 글리세롤이라는 분자하고 인상기 하나가 있고 지방산 두 개가 있으면 글라이세로 포스포리피드라고 불러요.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게 스핑고리피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글라이세로 포스포리피드라고 하는 것에서 자, 이게 포스파티딜 그 콜린이라는 건데, 콜린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들의 종류를 이렇게 열거를 할 때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틴이라고 한다고 우리 명명한 거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애들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이런 것들은 묶어가지고 세팔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돼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부적인 암기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외워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처음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제 문제들 형태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자, 전남대 약대 문제. 이것도 조금 오래된 그런 문항들이고요. 자, 이건 숙명여대 약대 문제. 자, 여기까지만 일단 약대를 제가 준비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의대 문제들. 고대 문제, 올해 거. 자, 올해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고대 같은 경우가 논술형으로 나와요. 6문항이나 7문항이 큰 주제로 나오고, 거기에 새끼 문항으로 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한 20개 정도가 논술할 게 있는 거예요. 50분 동안 써야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한 2달 이상은 해가야지 돼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1차는 패스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쭉 해야 되는데, 올해 약간 특이한 것은 객관식이 3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좀 바꾸려나?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논술형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경희대 문제. 자, 경희대에서 여러 학과들이 시험을 칩니다.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한의학까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문항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국대 문제입니다. 데이터 뭐 다 깔았죠.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다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단국대 의대 문제. 자, 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생명만 뽑았으니까 생명과 뭐 환경 쪽 애들만 봤던 시험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자, 충북대는 생화학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화학 교재 한번 실어 와봤습니다. 뭐 생화학 내용이 특별한 게 추가된 건 아니지만, 레니저 생화학에서 출제를 한다고 하면서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걸 또 같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뭐 생화학과 함께 그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대구 가톨릭대 대가대 문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약간 손보십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추론을 잘 해나가셔야 돼. 이것도 대가대 문제네요. 최신 기술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이 교재에서 출제가 30% 나오기 때문에 인체 발생학을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필수 세포생물학인 교재를 같이 출제하는 교재로 실긴 하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는 별도로 뭐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교재는 별도로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연세대 미래캠퍼스 문제들 실어본 것들이고요. 자, 이것도 연세대 미래캠퍼스 문제 제가 실어본 거고요. 다 올해 문제들이었어요. 자, 이건 원광대 올해 문제. 작년에 비해서 원광대 문제가 좀 평이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유전학 문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유전학 문제 많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자, 그래서 경향성은 조금씩 바꿀 수 있지만 형태들은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올해 원광대 문제. 자, 이건 작년 원광대 기출. 작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자, 고신대 의대. 고신대 의대는 문항들이 좀 해볼만 합니다. 상당히 평이해요. 내가 좀 실력이 안 돼. 예, 생물 실력이 좀 안 돼. 그런데, 내 탭스 성적이 좋아. 560점, 550점 이상 맞았어. 그러면은 가산점이 붙어요. 이 학교 이제 지원할 만합니다. 자, 이건 건양대 의대 올해 문제. 자, 이것도 건양대 의대. 건양대 의대에서, 야, 이거 미트히트 기출이거든요. 똑같이 냈어요. 자, 을지대 문제인데, 얘네는 면접이죠. 자, 이건 인제대 의대 올해 문제. 생화학에서 내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요소가 출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서울대 수의대 문제. 서울대 수의대 올해 제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매년 1명 정도 뽑는데 우리 학교에서 최초로 저를 통해 합격자가 나왔어요. 생물 잘 보면 붙습니다. 자, 경상대 수의대. 이 학교도 미트나 피트 쪽에 있는 문항들 그대로 갖다가 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미트에 있었던 문제, 똑같은 문제가 들어갔죠. 올해 기출이었습니다. 자, 한의대 문제도 몇 개 뽑아보긴 했는데 한의대는 앞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참조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출문제들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감 좀 잡으시라고 잘 보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의 자료는 다 마쳤는데 마지막 하나 제 거의 강좌에 대한 소개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뒤로 가면요. 자, 이거 뭐 제 교재들입니다. 여러 개의 교재들을 대학별로 다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 이제 통합밴드라고 해서 밴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강이나 인강 하신 분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115명 정도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기상 미션. 아침 9시 전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인증사 찍어 올리면 제 커피 지급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5월 달에 이제 처음 시험 칠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다 내서 발표도 할 거고요. 그리고 곧 데일리 퀴즈가 곧 시작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은 스터디는 현강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면은 학원으로 오셔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하고요. 스터디 팀은 제가 짜드릴 거고요. 오면은 팀별로 미션이 갑니다. 스터디 가이드라인이 갈 거고요. 그거 같이 시험 쳐가지고 공통적인 답안을 내서 팀별 배틀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팀한테는 또 상품 제가 줍니다. 자, 이 모든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 데 많이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셔서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